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모범택시를 리뷰 중이어서 리뷰는 하지 않았지만 재미있게 보고 있었던 조선 변호사의 전반전이 심상치 않은 엔딩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모범택시 끝나고 조선 변호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1회에서 8회 줄거리를 한번 모아볼까 합니다. 엄마 아버지 걱정 마. 이 오라비가 잘 모실 테니까. 없는 형편이라 가난한 집안에 입이라도 하나 덜기 위해 어린 나이에 동생을 양반 집에 시집을 보냈지만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 중이님에도 불구하고 선왕의 오랜 벗이었던 한수의 아버지 언직은 청산관하의 율관으로 7년 전 관리들의 일권을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이토록 많으니 이 또한 자네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는가. 선왕을 도와 양반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를 위한 법률을 만들고자 했지만 스멀스멀 자신의 권력에 반기를 들려는 선왕이 제세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선왕이 뭔가를 계획 중인 걸 이리 다오. 오늘은 내가 전해주겠다. 언직이 선왕에게 전하던 편지를 자신이 아버지에게 전하겠다 전해 받았던 연주가 그 편지를 상호와 제세에게 빼앗기면서 선왕과 언직이 새로이 법전을 편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선왕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게 제세의 지심은 분명하죠. 상호는 청산관하의 수령 영우를 찾고 자네가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네. 언직의 제거로 다음 달 자네의 인사이동 교지엔 파직 대신 영전이 적히겠지. 서울 입성을 약속받으면서 서로 셈이 맞았던 것뿐이지. 그런 총구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야 했으니까요. 제수와 대방과 함께 언직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우면서 적당한 구실 중자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면 끝난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영감 아닙니까? 주모를 시켜 아까 누가 뒷간 좀 쓰겠대서 맡아둔다는 게. 뇌물로 둔갑할 물건을 언직의 집에 던져놓고서는 제가 성사를 좀 무마해달라. 뇌물로 건넨 보찜이 분명합니다. 제가 장씨를 기찰하면서 들은 소식과도 일치합니다.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에 맞춰 언직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결국 이 세 명이 힘을 합쳐 한수의 엄마마저 자살로 꾸며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언직의 편지를 전하는 일을 했었던 아들이 잘못 전한 편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걸 직감했던 마을 이장은 그 사실이 밝혀질까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순애의 억울함을 더욱더 나몰라라 했었고 결국 목을 맨 엄마를 본 한순애 집에 불을 질러 한수를 그 집에서 도망가게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장의 죄책감이 있었던 듯하고 한수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물속에서 한수를 구해낸 게 그의 오랜 벗이자 형인 동치였고 마을 이장은 한수 또한 죽었다 소문을 내면서 한수네 집을 풍비박산낸 인물들이 한수를 더 이상 찾지 않게 하면서 그때 나는 분노, 증오, 비탄, 회한, 고통 그 감정들이 한데 모이면 원통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할 것이다. 나의 이 지극한 원과 고통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자신의 가족을 박살내버린 놈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면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드디어 한양입니다. 복수의 시나리오를 짠 한수와 동치는 한양으로 입성을 하죠. 한편 이휴는 선왕이었던 삼촌의 죽음으로 뜻하지 않게 왕이 된 후 수렴 청정 중인데 꼭두각시나 다름이 없었고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 죄책감을 가진 연주는 자신의 정혼자였던 지선이 제세의 아들이기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의 아들이기에 더 이상 지선을 마음에 둘 수가 없었고 그렇게 궁을 떠나 마포나루의 소원각이라는 여각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선은 여전히 연주를 마음에서 놓지를 못하면서 연주의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슬 복수의 시동을 거는 한수는 가지치기를 시작하는데요. 가장 끝쪽 가지인 장대방이 첫 번째 타겟이었고 한양 제일의 상단을 운영 중인 장대방이 노리는 박씨의 매화주를 이미 사전 조사했었던 한수와 동치였고 어떠한 변수나 유혹,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더욱더 극한으로 몰아야 해. 매화주를 팔 수 없는 박씨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한껏 끌어올려 한수에게 사건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는데 그 와중에 만나게 되는 게 연주였죠. 그렇게 박씨로 인해 한주와 연주가 엮이게 되면서 이 둘의 인연은 시작이 됩니다. 대전을 꿰고 있는 한수가 외치는 법과 저희는 관례를 따른 것이옵니다. 대방의 외지부 철주가 외치는 관례의 팽팽한 대결 구도에서 철주가 들고 온 판례라는 게 하필이면 명나라의 판례였고 여긴 어디옵니까? 조선? 우리는 누굽니까? 조선 백성? 애국심을 불사지르는 언변으로 윈을 해버리는 한수의 선왕께서 그토록 공들여 만든 법전이 이제야 빛을 발합니다. 연주의 한수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이승과 저승이 따로 있는 줄 아시오?
노인장이 그리 가고 나면 살아남은 자식들은 자기가 발 딛고 사는 그곳이 곧 저승이고 눈 뜨고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이 지옥일 것이오. 거기다 자신이 곤장을 맞을 걸 알면서도 박 씨의 집에 불을 질러 죽으려던 박 씨의 엄마를 구해내면서 궁극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법이 되어야 한다. 연주는 선왕의 말들이 떠오르고 내가 미끼를 던진 곳은 다른 곳이다. 궁궐 납품건이 물 건너 가버린 장대방은 한수와 연주를 납치하는데요. 대방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한수였죠. 나는 거래 안 할까? 내가 당신 살려줄게. 궁궐 납품건을 따다 주겠다며 제조영감의 눈 씨뻘개져서 찾는 그림 있지 않소? 그걸 내가 대방께 안겨드리리다. 그림 가진 표시란 놈을 내가 좀 압니다. 딜을 건네는데 사실 이미 사전 조사 들어갔었던 한수와 동치였고 그림을 찾고 있다는 걸, 그 그림을 표씨가 훔쳐 썼음을, 그리고 그 표씨가 아이들을 납치 감금시켰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표씨를 신고해서 잡히게 한 게 바로 한수와 동치이고 말이죠. 그림으로 장대방을 치고 그 위 가지까지 타고 올라갈 미끼로 내 아버지가 당했던 거 그대로 갚아줘야지. 장대방에게 아이들을 납치한 표씨의 알리바이 위증을 부탁하고 위증 한 번에 궁궐 납품권을 얻을 수 있다면야. 흔쾌히 오케이를 날리는 대방인데 강한수한테 다른 꿍꿍이가 없는지 알아오겠습니다. 철주는 한수의 의도가 의심스럽기만 하고, 하지만 이 철주 이놈의 욕심도 야망도 만만치가 않으니 장대방과 함께 침몰하시겠소이까? 아님 장치상단의 새로운 주인이 되시겠소이까? 철주가 한수 편에 붙으면서 나쁜 놈 알리바이 되어주려다가 이제가 진범이요. 저희 배에 이름 모를 아이들 10명이 갇혀 있어 싸웁니다. 되려 어린이 납치범이 되어버리는 장대방인데요. 그날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꽤 상세히 고하라. 재수와 함께 있었음을, 재수와 뭘 했는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처지인지라 안 됩니다. 입 한번 뻥끗에 바로 엉턴길입니다. 자신의 찐 알리바이를 입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얼버무려 보지만 결국에는 알리바이인 재수를 증인으로 요청하는데, 하필이면 한수에게서 받은 그 그림으로 영우와 제세에게 이쁨 받을 참이었는데 그 기회를 장대방 때문에 철주에게 빼앗기고 마는데요. 안 그래도 심히 불편한 재수에게 언지게 이야기를 꺼내다가 장대방은 죽기 직전까지 참았는 꼴이 되면서 한수와 대면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왜 죽였어? 누가 시킨 거야? 우린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 거스를 수 없는 명이었다. 그렇게 설마 아버지의 죽음이 임금 때문인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한수였고, 재수를 불렀다 지명을 단축해버린 장대방이었습니다. 거기다 곱게 표씨를 석방시켜 풀어줄 한수는 아니었기에 명나라에서 그림을 훔쳤던 표씨를 명나라 사신들이 돌아가는 배에 고이 태워보내면서 역시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근데 이럴 거면 애초에 왜 풀어준 겁니까? 그 잡놈 죗값 치르는 것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니냐? 벌 받을 놈들은 벌을 받고 납치당한 아이들은 살려내는 한수였죠. 제조영감께서 바직을 당하셨다. 누군간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장대방이라는 가지를 쳐내면서 재수 쳐내기 미션을 시작하려는 한수였고, 제세의 아들 지선이 비어있던 한성부 판윤에 임명이 되면서 파직당한 재수는 자신의 부활을 꿈꾸며 축하 피로연을 여는데, 그 피로연에 잠입한 한수가 도구로 이놈들을 죄다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지만 이렇게는 아니다.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유를. 대체 왜 내 부모님이 그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으셔야 했는지. 그걸 강행할 수 없었던 한수였고, 원상의 눈빛, 손짓,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치이니 이곳이 곧 편전이고 궁이로구나.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 명이었다는 장대방의 말이 기억이 난 한수는 임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제세 라인이 의심스러워지게 됩니다. 한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이러고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몹시 부끄러워. 아직은 꼭두각시 임금에 불과하지만 왕권 강화와 법치국가 확립을 꿈꾸는 휼에게 전 법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세상의 썩은 것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싹을 틔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한수를 이용해 휼이 이루고자 하는 바에 동참하려 한수의 보조로 일하기를 자처하며 데려온 케이스가 바로 제수의 부인이었습니다. 한수에게는 바로 골든 찬스, 장인까지 죽음으로 몰아놓고서는 아내 명의의 재산까지 욕심내는 재수는 부인을 칠거지약으로 몰아가고, 연주와의 의견 대립에 철주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결국 한수는 의절 이혼을 진행하면서 정령 확신하느냐?
삶의 길은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지요. 한수도 연주도 재수의 첩이 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명월이 꼬드기기에 들어가면서 재수를 의심하게 만들고, 명월이는 정녕 믿을만 합니까? 재수를 꼬드겨 명월이를 의심하게 만들어 급기야 재수가 명월의 목을 조르게 만들면서 재수는 명월이 죽었다 생각하며 한수의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살로 꾸미려 하고, 죽다 살아난 명월은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고, 한성부 판년 지선 앞에서 재수의 경우는 의절 이혼이 성립한다며 그토록 영감을 아껴주신 분께 죽음으로 보답하셨습니까? 명월이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제조 영감이 자기 장인을 죽게 한 건 역시 사실이옵니다. 재수가 이혼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 아내를 칠거지약으로 고발한 무고죄도 사실, 살인 혐의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된 재수였고, 드디어 한수가 재수를 대면하려는데 이미 재수는 자살로 위장된 죽임을 당한 후였죠. 박재주는 자결을 한 게 아니다. 자결을 당한 것이다. 지선 또한 재수의 죽음이 자살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서 제세를 찾는데, 제세는 법이란 것이 살리기보다는 죽이기가 더 쉽다며 오래 살려둘수록 더 많이 떠벌릴 것이기에 가장 쉬운 해결책을 썼다는 말에 지선은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고, 생각만큼 통쾌하거나 개운하지 않습니다. 장대방도 박재수도 하수인일 뿐 배우는 따로 있을 터이니 우리의 원수는 생각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야 진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다시 앞일이 막막해지는데, 동치가 재수에게서 훔쳐낸 열쇠에 제조 부인에게서 받은 오케이 사인에 재수가 장물아비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걸 재수에게 전한 게 청산의 현감이었기에 청산으로 향하는 한수팀과 연주팀이었고, 영우는 재수의 유품 회수 오더를 철주에게 내립니다. 청산에 먼저 도착한 연주와 한수는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그 죽은 감나무집 박여인이 바로 한수네 집에 그 물건을 놓고 간 그 보찌만하김을 깨닫게 됩니다. 지가 소개해준 남자와 혼인하지 않았다고 영실이 외도를 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박여인이었고, 그로 인해 동네 사람들과 다투던 남편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남편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이가 없었다 하죠. 자신이 임신을 했음을 알게 되면서 송사를 해서 죗값을 치르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관할을 찾아 신문고를 올리는 영실이었고, 법은 원래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영실의 변호사가 된 한수는 영실의 남편 창수의 시체까지 확인을 하며 창수의 죽음을 불러온 치명상의 요인까지 알게 되면서 청산마을 사람들이 손을 쓰기 전 재수를 죽인 진범을 찾았다는 거짓말로 지선을 청산으로 호출하는 한수였습니다. 사실 창수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셋 중에는 이장의 사위가 있었기에 그 이장의 사위라는 놈이 날린 한 방이 바로 창수를 죽인 치명상이었기에 영실이 남편의 죽음을 회피했던 이장이었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관아까지 쳐들어와 영실을 낚아채는 이장이었고, 이장께서 한 인간의 생사를 흔들려고 하시다니 신의 영역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아님 최소한 임금님의 역할을 넘보는 거든가요. 그리고 그걸 우린 역심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나무에 매달릴 위기에 처한 영실 앞에 나타난 한수였고, 뚜쟁이 할멈은 왜 벌하지 않았나며 새댁신랑 창수를 때려 죽인 살인범은 왜 이 규율장에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창수를 때려 죽인 3명도 벌을 받아야 하지 않냐며 왜? 사위는 차마 못 매달겠소? 왜 네 사위는 벌하지 않냐는데, 그걸 다 듣고 있었던 지선이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체포되면서 살인 죄인의 판결은 조선에서 오로지 임금님만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판윤대감 뿐이었습니다. 재수의 진범을 찾아 알려줄 테니 지금은 영실을 구하는 일에 협조해달라며, 어차피 지선의 업무가 될 거라며 공조를 요청하고, 한수는 지선과 함께 현감을 찾아 창수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면서 그 보찌만하게 물건이 어떻게 현감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제세의 아들 지선이 올린 안건이 임금에게 전해지고, 한수의 해결책을 이미 연주를 통해 들은 휼은 과인은 이미 답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는 용서할 수 없으나 임신 중인 영실을 지금 죽이면 2 목숨을 죽이는 일이니 아이를 낳고 아이가 큰 후에 죄값을 치르게 하라는 답변을 내리고, 이장을 찾은 한수는 이장의 딸과 가족, 마을 사람들은 구해주겠다며 7년 전 그때의 진실을 말해달라 하고, 한수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자신의 아들 광식이 임금님께 전달하는 서신을 공주에게 넘겼는데, 얼마 후 언직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잡혀갔다며 자신의 아들 또한 잡혀갈까봐 언직의 집에 불을 질러
질러 한수가 도망가게 하면서 한수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하죠. 강한수라고 했나? 안 그래도 그놈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제세의 귀에 자주 들리는 강한수라는 이름에 장대방을 보낸 놈도 그놈이고 박재수를 보낸 놈도 그놈이고 이게 우연이 아닌 건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제세인데요. 한수는 그 예전 집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며 동생 은수를 그리워하며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곳에는 한수를 찾아 나섰던 연주가 있었고 연주가 은수라 착각한 한수는 연주의 품에서 그 그리움을 후회를 쏟아내는데 연주를 찾았던 지선 또한 그곳에 있었고 지금 공주님께서 하시려는 일, 복수 말입니다. 강한수가 강률관의 아들인 것을 아시는 게지요. 그자 아버지인 강률관이 선왕 전하와 일을 도모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한 빚을 공주님께서 대신 갚으려고요. 연주는 드디어 한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멈추십시오. 제 아버님께 맞서는 건 조선 전체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세를 향한 복수에 연주가 다칠까 걱정인 지선에게 그저 한수의 능력으로 백성을 돕고 싶다 하죠. 하지만 연주는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 자책하며 살아왔었는데 거기에 한수의 부모 죽음까지 보태지니 주사에 부끄러운 한수이고 진실을 알게 되면 한수가 자신을 용서할까 걱정인 연주이고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딱 하루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줘. 하루만 더 소원이로 있을게. 그렇게 서먹한 한양으로의 길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연주는 하루만 놀다 가자 조르기 시작하고 그런 연주에 공주를 앞에 두고 공주를 찾아야 하는 한수는 큰맘 먹고 금 같은 시간을 연주를 위해 쓰겠다 하는데 한양에서는 한수와 친분 두터운 기녀들이 추살에게 잡혀가게 되면서 제수의 장부들도 빼앗기게 되고 한수가 청산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영우는 한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면 강한수 그놈이 이번엔 대감을 노릴 거란 말씀이십니까? 하면 대비를 하셔야죠.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된다. 아니, 그놈이 먼저 술 쓰기 전에 내가 먼저 그놈을 제거하면 돼. 했는데 영우를 조질 빌미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맙니다. 대감댁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도련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술을 마시며 길을 가다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다 못해 폭행을 해서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었고 한양으로 돌아온 한수와 동치는 영우에게 장부를 빼앗겼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실직고하려 했던 영주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내가 고백하는 게 먼저일까? 들키는 게 먼저일까? 공주의 행방을 알 길이 없는 한수는 판윤대감께서 연주공주님의 정원자라 들었사옵니다. 맞습니까? 지선을 찾아 공주를 만나게 해달라 하니 지금 그 말은 연주공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누군지도 자네는 모른다. 공주를 앞에 두고도 공주를 모르는 한수에 사건을 하나 맡아줘야겠네. 공주를 만나려면 이 미션부터 해결하라는 지선이었고 그렇게 맡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영우의 아들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체포된 봉삼이었죠. 지선이 내린 미션에 봉삼을 찾지만 봉삼은 입을 열 생각이 없고 한수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봉삼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니라며 살인자는 영우의 아들이라 하니 방금 우리한테 비밀 병기가 생긴 거지. 한수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 이번에야말로 법이 누구 편이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용의가 아버지를 살인자로 몰아넣은 추도령을 직접 고발하게 하는 소장을 작성하게 하는데 용의를 보는 한수는 어릴 적 자신 같은 용의의 눈빛이 애절해지고 한수를 불러 복수를 멈추라는 연주에게 시작은 복수였어. 하지만 지금은 그게 다가 아니야. 사람답게 살고 싶어졌고 진짜 외지부가 되고 싶어졌다며 그러니 이제는 도망갈 수 없다는데 영우가 보낸 자객들이 한수와 연주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지만 호위무사 윤의 도움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진정 죽고 싶으기다! 못 죽였잖아. 영우가 보낸 경고장에 한수가 그 답을 전하러 영우를 찾으면서 이건 내가 당신들한테 던지는 나의 출사표야. 전쟁 시작이라고. 한수의 선언에 분을 참을 수가 없는데 이게 제세의 귀에 들어가는 게 더 무서운 영우였고 시끄럽지 않은 방도를 찾아봐야겠지요. 한수가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봉삼의 자백을 받아낼 계획을 세우는데 설마 그깟 도리 때문에 땅 5마지기의 주인이 될 기회를 버린단 말인가? 봉삼의 아내도 아들도 철주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땅보다는 남편을 아버지를 택하면서 아내와 아들의 고생이 더 안쓰러워 자백을 했던 봉삼 역시 제가 일을 그르쳐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디 저를
저희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한수에게 손을 내밀게 되니 진범은 따로 있다며 대안을 찾고 진범을 밝히지 못하면 무고죄라며 오히려 한수를 협박지르고 그 협박에 무조건 고를 외치는 한수는 자신의 목을 걸고 송사를 진행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편 송사로 한수를 이길 수 없음을 직감한 영우는 일부러 이유를 만들어 송사를 취소시키고 봉삼에게 독약을 먹여 생사의 기로에 서게 만들면서 오히려 모든 걸 한수의 탓으로 돌리면서 법은 말이야.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법이. 송사는 계속 취소될 거라며 그래도 해볼 테면 끝까지 해보라 도발을 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죠. 한수를 돕기 위해 나선 연주를 도우려 지선이 대성을 찾으면서 한수가 증거를 찾았다는 말을 흘리며 영우가 무고죄로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니 한수의 입을 막아야만 하는 대성이 한수를 찾아 나서면서 앞뒤 안 가리고 한수에게 폭행을 행사하는데요. 꼭 송사로만 이기라는 법이 있어? 거기에는 철주와의 딜에서 얻은 정보가 유용하게 쓰였었죠. 아버지에게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대성을 더욱더 자극하면서 미쳐 날뛰는 대성을 영우가 속한 훈구파 대신들이 다 보게 만들면서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무고죄로 죽을까 걱정이 앞선 대성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서 무고죄라는 게 있다면서요. 아버지까지 연루되게 할 수 없잖아요. 왕이 처벌을 결정하게 되고 연주의 조언대로 가벼운 형벌을 내리는데 그게 유생들과 살인의 반발을 부르고 제세조차 막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니 절이 될 것을 알고 약한 처벌을 내리신 것 아니시옵니까? 또다시 슬슬 치고 올라오는 임금이 의심스러워지는 제세이고 법대로 처리하시지요, 전하. 법은 하늘 아래 공정해야 하는 법. 영우의 아들은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동안 내가 대감을 위해, 우리의 후군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조선은 하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목소리는 나라의 내분만 만든다고! 3대 독자를 잃은 영우는 제세를 찾고 강률간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그놈한테 보냈지요. 그럼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대감을 대적할 수 있지 않겠나이까? 아무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꼭 무기덕이겠는가? 제세를 도발하다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면서 서둘러 가면 저승가는 자네 아들 길동무는 될 수 있을 거야. 제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아들의 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제 오라버니가 살아있습니다. 내 아들이 네 오라비를 돕고 있지. 그것도 몇 번이나. 만나보겠느냐 아니면 처음 약조대로 네 할 일을 하겠느냐. 오 마이 갓, 제세가 한수의 동생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니. 은수의 인물 소개를 보니 제세에게 속아 지척에 있는 원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세의 계략에 이용당한다고 하니 제세가 한수 편인 줄 알고 그를 도우면서 살인파들이 자주 드나드는 술집의 객주인 듯한 은수가 이용만 당하다가 마지막 순간 모든 게 제세의 사기였음을 알게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운의 인물로 등장하는 듯합니다. 거기다 예고를 보니 한수와 휼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듯한 것이 대방의 제수의 영우의 보찌 만화까지 장가지들을 다 쳐낸 조선 변호사의 전반전 줄거리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